한국어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겪는 가장 큰 문제는 계획이 없다는 거예요. 계획 없이 공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 드라마는 많이 보는데 실력은 제자리예요. 헷갈리는 단어들이 너무 많아요. 새로운 단어를 배워도 금방 까먹어버려요. 익숙한 단어들만 자꾸 사용하게 돼요. 여러분, 이런 문제들을 겪고 있나요? 오늘 이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들을 해결하고 2026년에 한국어를 확실히 잘할 수 있도록 레벨별 맞춤 한국어 학습 계획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공부 계획에 꼭 필요한 필수 단어 리스트, 필수 문법 리스트, 한국어 실력 향상에 너무 중요한 노트까지 전부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보시면 내가 2026년에 어떻게 한국어를 공부해야 할지가 확실히 완벽하게 정리될 거예요. 한국 콘텐츠 보기, 단어 외우기, 문법 외우기 전부 다 중요한데요. 사실은 각자에게 맞는 레벨별 공부 계획이 다 따로 있어요. 저는 1900회 이상 한국어 수업을 하면서 다양한 레벨의 학생들을 만났는데요. 제 계획에 정말 잘 따라와준 학생들의 실력이 정말 월등히 성장한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렇게 계획만 잘 잡아도 한국어가 훨씬 잘 들리고 말하기 실력도 훨씬 빠르게 올라갈 거예요. 우선 본인이 지금 어떤 레벨인지 아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테스트를 준비했어요. 초급, 중급, 고급 총 3단계고요. 영상 잠깐 멈추면서 5가지 항목 중에 하나라도 체크하지 못한다면 그 레벨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첫 번째, 초급이에요. 근데 이건 다른 레벨의 학생분들도 꼭 들어보세요. 왜냐면 기초는 모든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단계거든요. 초급의 2026년 목표는 한국어에 익숙해지는 것이에요. 초급 단계에서는 얼마나 많이 공부했는지보다 기초를 제대로 익혔는지가 훨씬 중요해요. 그런데 이 시기에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게 딱 하나 있어요. 바로 공부를 위해서 드라마를 먼저 보는 거예요. 물론 언어를 공부할 때 콘텐츠를 활용하는 거 너무 좋죠. 근데 기초 학습 없이 바로 드라마부터 보기 시작하면 글자를 아직 모르니까 그냥 들리는 대로 따라 말하게 되고 그게 습관이 돼버려요. 그게 습관이 되면 나중에 단어들이 계속 헷갈릴 거예요. 그래서 초급 단계에서의 공부는 기초를 먼저 다진 후에 한국어 콘텐츠를 보는 순서여야 해요. 콘텐츠를 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초 학습 후에 콘텐츠 보기. 아시겠죠? 2026년 초급 단계의 공부 계획은 2가지예요. 첫 번째, 단어 정확하게 읽기. 단어를 정확하게 읽을 수 있는지 하루에 최소 단어 10개씩 테스트하는 거예요. 챗GPT나 파파고로 발음을 정확하게 듣고 내 발음을 녹음해서 객관적으로 비교해 보기도 하는 거예요. 차이를 내 귀로 직접 들으면서 확인해 보는 게 정말 중요해요. 이 행동의 목적은 발음 기초 세우기, 잘못된 발음 습관 생기는 거 방지하기, 다음 단계, 중급 단계로 넘어가기 쉽게 만들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바로 계획을 실행할 수 있게 기초 단어 리스트를 정리하고 단어 퀴즈도 만들었어요. 더보기란에 정리해 놓았으니까요. 참고해서 시작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2번째는 글로 직접 써보는 거예요. 한국어는 모양이 비슷해서 많은 학생들이 자주 헷갈려요. 이런 거, 이런 거요. 그래서 직접 써보면서 위치가 이렇게 다르구나, 모양이 이렇게 다르구나를 손으로, 눈으로 직접 인지시키는 게 정말 중요해요. 제가 8살 아이에게 한국어를 가르쳤을 때도 처음에는 쓰기를 안 시켰더니 자꾸 비슷한 글자를 계속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쓰기를 시작했더니 발음도 좋아지고 읽는 속도도 빨라지고 단어 암기 실력도 향상됐어요. 그리고 저랑 한국어로 간단한 대화까지 할 수 있게 됐어요. 근데 쓰기 활동을 8살 아이보다 자주 안 했던 어른들은 8살 아이가 성장하는 속도보다 성장하는 속도가 조금 더 느리더라고요. 처음부터 드라마를 보기 시작하면 뭔가 많이 아는 것 같아서 뿌듯하지만 공부를 하면 할수록 단어들이 다 비슷해 보이고 문법들도 다 비슷해 보여서 실력 성장하기가 조금 어려울 거예요. 제 학생들 중에도 드라마를 많이 봐서 듣기는 잘하지만 읽기와 말하기를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초급 단계에서 제일 중요한 건 한글을 정확하게 읽는 연습하기, 글로 직접 쓰면서 철자를 정확하게 구별하기예요.
이 두 가지가 초급 단계 분들의 2026년 계획이에요. 두 번째, 중급 단계입니다. 문장도 어느 정도 만들 줄 알고 식당 가서 주문도 할 줄 알고 기본적인 대화는 어느 정도 가능한 단계죠? 초급 단계 분들도 집중해주세요. 여러분들도 곧 중급 단계가 되실 거잖아요. 나도 나중에 저렇게 해야지 하고 참고해주세요. 중급 레벨 여러분, 혹시 익숙한 단어들, 익숙한 문법만 사용하고 계시진 않나요? 새로운 문법들을 그냥 달달달달 외우기만 하고 계시지 않나요? 제 학생들 중에도 중급 레벨이 정말 많은데 수업을 하다 보면 계속 같은 표현, 계속 같은 문법만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중급 레벨 분들의 2026년 목표는 익숙함을 벗어나 표현을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중급 단계에 오면 많은 분들이 익숙한 단어, 익숙한 문법만 사용하고 있어요. 이러면 고급 단계로 넘어가기 조금 힘들어요. 왜냐면 익숙한 단어와 문법만 사용하고 새로운 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발전하기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2026년 중급 단계의 핵심 계획은 단 하나! 내 일상을 한국어로 기록하는 문장 노트 만들기. 이게 중급 단계에서 여러분이 세워야 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계획이에요. 근데 무작정 적으면 안 되겠죠?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노트 템플릿을 만들었어요. 첫 번째 템플릿은 새롭게 알게 된 단어, 표현, 문법들을 이 형식에 맞춰서 적고 그걸 사용해서 내 일상과 관련된 내 경험이 담긴 문장을 작성하는 거예요. 이렇게 경험 기반 문장을 만드는 게 제가 중급 학생들에게 가장 많이 추천하는 공부 방법이에요. 왜 이 노트 작성이 중요할까요? 익숙한 표현만 쓰는 습관이 깨지고 말할 수 있는 문장이 더 늘어나요. 경험 기반으로 작성을 하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의 일상 대화 속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표현들이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중급분들은 2026년 한국어 공부 목표를 이렇게 잡아보세요. 경험 기반 문장 노트 한 권 완성하기. 오늘부터 아무 노트 하나 사서 제가 아까 알려준 템플릿대로 새로 알게 된 단어, 문법, 표현들을 하루에 최소 한 개씩 적어보세요. 1년을 적으면 365개 이상의 새로운 표현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목표는 딱 하나, 노트 한 권 끝내기. 여러분, 노트 한 권 다 채우잖아요? 들리는 것도 훨씬 많아지고 말할 수 있는 것도 더 많아져요. 그러면 한국어가 훨씬 재밌어지고 드라마 볼 때도 이해되는 게 많아져서 학습 태도 자체가 달라지게 될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 더. 아마 많은 중급 단계 분들이 알고 있는 게 꽤 있다 보니까 몇 가지 헷갈리는 단어들, 문법들이 많을 거예요. 앞으로도 많아질 거고요. 그래서 제가 헷갈리는 문법들, 단어들을 비교할 수 있는 템플릿도 이렇게 준비해 왔어요. 두 번째 템플릿은 비교하면서 직접 두 표현 간의 차이점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요. 중급은 단어들, 문법들, 표현들을 정확히 구분해서 사용해야 고급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모든 템플릿은 다 더보기란 링크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꼭 다운받아서 사용해보세요. 왜 진짜 내 경험을 적어야 기억에 오래 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콘서트 갔던 거, 맛있는 음식 먹었던 거, 우리가 이렇게 직접 경험한 거는 잘 안 잊어버리잖아요. 한국어도 똑같아요. 가짜로 내가 만든 예문보다 내가 실제로 겪은 진짜 내 경험이 들어간 한국어 문장이 훨씬 오래 기억돼요. 저도 항상 학생들한테 진짜 일상이 담긴 문장을 쓰면 더 좋다고 강조를 하는데요. 확실히 가짜 문장보다 진짜 문장을 적었던 학생들이 훨씬 그 단어나 문법들을 더 잘 오래 기억하더라고요. 그리고 사진이 있는 경험들은 특히 더 기억에 잘 남죠? 우리의 뇌는 사진을 글보다 무려 6배 이상 더 기억을 잘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대요. 장기 기억을 담당하는 뇌 부분이 시각 자극에 더 강하게 반응을 해서 그렇대요. 그래서 우리 일기 적을 때도 그냥 글로만 적어도 좋지만 글과 관련된 사진이 있을 때 사진이랑 같이 적어 놓으면 나중에 우리가 그 글과 사진을 봤을 때 확실히 더 그 경험이
빠르게 기억이 나죠. 그래서 노트에 진짜 내 경험과 관련된 예문을 쓸 때 만약 그 글과 관련된 사진이 있다면 사진도 같이 첨부해두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고급 레벨이에요. 고급 레벨은 한국인과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대화가 가능하고 한국 드라마나 예능을 자막 없이 50% 이상은 이해가 되는 단계겠죠? 그렇다면 2026년에 고급 레벨 학생들이 원어민처럼 자연스럽게 한국어를 말하게 되는 단계로 넘어가려면 어떤 공부 계획을 세워야 할까요? 이 단계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문제는 문법적으로는 맞지만 한국인들이 들었을 때 살짝 부자연스러운 문장을 말하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문장 길이가 불필요하게 길거나 교과서적인 딱딱한 표현을 사용하는 거예요. 고급 학생들이 한국어가 더 이상 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한국 드라마나 예능과 같은 한국 콘텐츠를 그냥 진짜 보기만 하기 때문이에요. 고급 레벨에서는 보는 것과 분석하는 것이 함께 이루어져야 해요. 그래서 고급 레벨의 2026년 공부 계획은 바로 이것이에요. 콘텐츠와 함께 도구 활용하기, 그리고 최신 표현 업데이트하기. 고급으로 갈수록 중요한 건 한국어 콘텐츠를 어떻게 분석하면서 보느냐예요. 그래서 고급 학습자에게 제가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바로 이 세 가지. 첫 번째는 유튜브 대본 기능 활용하기. 유튜브 대본 기능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사람이 직접 말한 문장만 보는 거예요. 쓰여진 자막 있죠? 사람이 직접 말한 게 아니라 쓰여진 자막은 안 봐도 괜찮아요. 자막은 우리가 말할 때 자주 안 쓰는 표현들을 적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에요. 마치 책처럼요. 그래서 이 괄호 안에 있는 거 말고 실제로 사람이 말하는 것만 집중해서 보세요. 두 번째, Language Reactor 활용하기. 이 도구를 사용할 때의 핵심은 바로 설정이에요. 오디오 언어, 자막 언어 모두 한국어로 설정해 주시고 번역 언어만 모국어로 해주시는 거예요. 이 도구들을 사용하는 자세한 방법은 이전에 올린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더보기란에 있는 링크에서도 제가 자세하게 사용 방법 정리해 놓았으니까요. 꼭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유행하고 있는 단어, 최신 단어들을 알 수 있는 사이트 활용하기예요. 제가 가장 추천하는 사이트는 바로 유닉이에요. 제가 고급 학생들한테 가장 많이 보여주는 사이트예요. 유닉은 한국에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친근한 말투로 소개해주는 뉴스레터 사이트예요. 이 사이트에서 제가 추천하는 카테고리는 트렌드인데요. 여기에는 실제 한국인들이 즐겨 쓰는 표현들이나 유행어, 줄임말들이 자주 나와요. 요즘 핫한 영상, 밈, 음식, 젊은 문화까지 최신 정보를 아주 빠르게 알 수 있어요. 저는 고급 학생들이랑 유닉을 활용해서 자주 수업을 하는데요. 이게 기사 형식이고 또 최근 한국의 소식들을 많이 알려주다 보니까 고급 학생들이 모르는 단어, 문법, 표현들이 진짜 많이 나와요. 새로운 단어, 표현, 문법들을 배우기에 정말 좋은 사이트니까요. 초급, 중급 여러분들도 꼭 한번 들어가서 사용해보세요. 제가 여러분이 한국어 공부를 훨씬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오늘 나온 내용들을 전부 정리해 놓은 무료 노트가 있어요. 레벨별 단어 리스트, 단어 퀴즈, 노트 템플릿, 도구 활용 방법, 그리고 한국어 공부하기 좋은 드라마, 예능 추천까지 전부 한 번에 볼 수 있게 정리해 놨어요. 더보기란에 링크가 있으니까 편하게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고 여러분이 2026년 한국어 공부 계획을 세우는 데에 꼭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럼 앞으로도 여러분의 한국어 공부에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다음에 만나요. 안녕!